이게 말로만 듣던 수영장 텃세인가? 떡밥이라든지 이런 문화들도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영장 안에 텃세나 갈등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제가 수영을 한다고 하면은 수영장 텃세라는 게 진짜 있느냐, 너도 겪어본 적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수영장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겠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 몇 년간 본의 아니게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서울이나 경기도 내 여러 수영장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강습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수영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게 수영장마다 정말 분위기가 다르고, 같은 수영장이어도 뭐 새벽 타임인지 저녁 타임인지에 따라서 사소한 규칙 같은 것도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일반화해서 하나를 딱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텃세라는 것이 진짜 있는 곳이 있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도 했고요.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심각한 텃세 수준의 그런 갈등은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수영을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워낙 그런 텃세 이야기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수영장엔 다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영장 안에서도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최근 몇 년간은 그런 게 더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럼 왜 수영장만 이렇게 텃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지, 수영장 안에 뭐 텃세뿐만 아니라 다른 갈등 상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운동은 잘 모르겠지만 수영장은 확실히 이 텃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은, 텃세라는 것은 이제 혼자서 부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한 명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이제 텃세라는 것은 되게 강한 소속감을 가진 어떤 무리들이 이미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인데, 수영이라는 운동이 특성상 친목 모임이라든지 소속감을 느끼기 되게 쉬운 운동 같아요. 왜냐면 수영은 기본적으로 단체 강습을 받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정한 시간대에 내가 계속 나와서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그 강습에 모인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반은 주로 회사원 분들이 가신다거나 뭐 오전반은 주부분들이 많으시다던가 이런 특성들이 시간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영장은 우리가 멀리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동네 주민인 경우들도 많고, 생각보다 한 동네 수영장을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동네에 좀 오래된 수영장을 가보면은 그 동네 수영장만 뭐 10년, 많게는 정말 뭐 15년까지도 다니시는 분들을 종종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 수영 강사보다도, 그 수영센터의 직원보다도 그 수영장을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수영장마다, 시간마다 규칙이라든지 분위기가 이게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규칙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사실 그 오래 수영장을 다니신 분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통의 큰 규칙 같은 것들은 뭐 센터 차원에서 공지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수영장은 뭐 식초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영장은 뭐 문신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되게 크게 써붙여 있다든지, 그런 수영장마다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래 다니신 회원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면은, 그래, 그런 거 좀 별론 것 같다, 센터에 건의를 해보자 해서 이런 것들이 막 작은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게 발전하면은 그 수영장에 어떤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게 될 수도 있지만, 과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던가 이제 그분들만의 규칙들이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이거나, 아니면 딱히 뭐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일 것 같은데 하는 규칙들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텃세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수영장 안에 이런 크고 작은 친목 모임이 사실 나쁜 거는 전혀 아니고, 그런 게 오히려 잘 되어 있으면은 수영장을 더 즐겁게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을 경우에 갈등을 빚는다거나 텃세로 정착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수영장이 아무래도 한 레인이라는 공동
운동의 공간을 다 같이 공유해서 쓰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규칙 같은 거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헬스장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기구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내가 비켜주면 그 다음 사람이 쓰는 그런 형태인데, 수영장은 정말 그 레인을 우리 반이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이 그 공간을 아주 잘 나눠서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거리 유지 얘기도 나오는 거고, 속도에 맞춘 순번을 정하기도 하는 등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 수영장을 방문하신 분들이 가면은 아무래도 그런 규칙들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텃세는 아니지만 그런 규칙들을 어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먼저 수영장에 다니시던 분들이 혼을 내신다든지 이제 뭐라고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텃세는 아니지만 또 신입 회원들한테는 이게 말로만 듣던 수영장 텃세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규칙 같은 게 항상 완전히 고정된 형태로 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올린 수영장 매너 에티켓 영상도 있지만 댓글을 보시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 같은 것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영이랑 운동은 진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하는 운동이잖아요. 정말 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부터 뭐 60대, 70대 분들까지 한 레인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이 함께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느껴지는 어떤 세대 차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되게 어떤 정문화 같은 게 조금 더 있는 경우가 많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떡값이라든지 이런 문화들도 봤을 때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되게 그런 걸 주는 게 흔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서로 갖고 있는 문화 차이라든지 생각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수영장 안에 갈등 상황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분명히 내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절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수영장 갔을 때 단체 수모를 꼭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